안녕하세요. 꽃님사주예요. 오늘은 부산에서 일어난 강간살인 미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자 둘의 공통점이 너무 많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부산이라는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 살아왔던 두 사람의 사주 구성이 얼마나 비슷한지 또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볼 범죄자는 부산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유명한 범죄자와 돌려차기라고 알려진 범죄자예요. 이들은 부산에서 태어나 범죄 시점까지 부산에 거주했으며 이 길태의 키는 174, 돌려차기는 171로 비슷하고 운동을 잘했다는 점이 매우 흡사해요. 길태는 정사년, 을사월, 병자일에 태어났고 돌려차기는 임신년, 을사월, 병오일에 태어났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둘은 양인살과 비인살을 가지고 있어요. 병오는 양인을 충하는 게 비인이죠. 양인살과 비인살은 비슷한 듯 다른데요. 큰 차이라 함은 양인은 양간의 잔인함, 비인은 음간의 잔인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양인은 대놓고 칼을 이렇게 휘두르는 거라면 비인은 몰래 습격하는 느낌이에요. 양인은 흔히 아시듯 양 잡는 칼로 내가 그 칼을 어디에 휘두르는지에 따라 살인범이 되기도 하고 권력자가 되기도 하죠. 돌려차기 사주에서는 연주가 아닌 월주에 만약 임신이 있었다면 사주 구성이 굉장히 격이 올라갔겠죠. 조금 이제 사주 구성이 조금만 더 잘 받쳐줬으면 엄청난 권력자가 될 수 있죠. 이런 구성이면. 돌려차기 남의 사주에서 관이 무슨 역할을 한가요? 이 뜨거운 사주에 기름을 붓는 형상이에요. 수생목, 목생화로 뜨거운 여름 계속해서 불길을 키우니 이 사주에서 관성과 인수가 정말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관은 절제력, 통제력, 사회 질서이고 인성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인성인데 너무 흉하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사주에서 을목은 쓴목이랑 목생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4월이고 불위에 있기 때문에 타거나 상처받는 꽃이 됩니다. 부산이 물옆이라 시원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산은 우리나라 지역 기운 중에 화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화가 강한 사주에 화의 기운이 큰 부산에 거주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있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이래서 평고된 사주는 사는 지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길태와 돌려차기 남의 사건 발생일을 보면 더욱 놀라실 텐데요. 길태와 돌려차기 남 모두 대운이 바로 바뀌기 전해 교운기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들에게 매우 좋은 대운을 바로 앞뒀다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길태는 이민대운 경인년, 무인월, 을사일에 일어났고 돌려차기는 무신대운, 이민년, 을사월, 을사일에 일어났어요. 사건이. 이 사주에서 가장 흉한 역할을 하는 게 월주잖아요. 을사월주가 동착되는 일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월주는 이들에게 부모궁이라 타인이 보기에 부모가 목생화로 도움을 주는 듯 보이지만 독약을 주는 모습이죠. 걸록격 자체가 자수성가 개념이 강한데 이렇게 평고되고 인수가 흉한 배치는 차라리 일찍이 부모를 떠나 외국으로 가는 게 유리해요. 길태가 차라리 외국으로 입양을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들은 연월이 형을 하는 구조인데요. 사건 발생일이 이 형이 동착되는 해에 발생을 해요. 돌려차기는 인사신 삼형살, 길태는 인사형살. 이미 원국에서 사사형을 하고 사신형을 하고 있는 구조니까 형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돌려차기는 임신 장생지라 굉장히 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지가 사신 앞으로 묶여 있어요. 금생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사신 합형이 굉장히 무서운 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형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이고 합 중에서 가장 무서운 합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법조계 혹은 권력을 다스리는 분야로 가야 잘 풀어먹을 수가 있어요. 격이 낮아지니 무고한 타인을 지배하려다가 지배당하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거고요.
길태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범행 당시 34세, 키 174, 죄명 납치, 성폭행, 살인, 사체, 유기, 절도. 이건데요. 이 길태라는 사람은 1977년 가을 부산의 모 교회 앞에 버려졌다가 현재 부모를 만나 입양되었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매우 여리고 조용하고 어두운 성격이었고 철저한 외톨이로 고등학교 중퇴 후 옥탑방에 틀어박혀 지내는데 가끔 담배 피는 모습만 눈에 띄었다고 해요. 화가 강하면 우리가 보통 활발하고 발산하는 성향으로 보기 쉬운데 이 사주는 왜 그럴까요? 나라는 일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병자 일주는 태지에 관을 깔고 있기에 병화일간이지만 차분하고 반듯한 분들이 많아요. 다만 좀 이해타산적인 성향이 좀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 명식은 화기운이 강하나 나라는 일간의 성향과 비인살이라는 음적인 잔혹성을 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주에서 피견겁재가 기신이고 그 기신을 돕는 게 뭔가요? 인성이죠. 부모 덕을 기대키가 어렵고 본인의 인성, 즉 생각이 정상적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철저한 외톨이로 지냈던 거예요. 보통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관의 형태가 비이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뜨거운 4월에 자수는 물 한 모금밖에 안 돼요. 관이 말라가는 형상인 거죠. 이 사주 명조는. 그래서 관이 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관이 없는 게 나아요. 관이 없는 분들이 절제력이 없다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없는 것은 추구한다라는 것으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엄청난 절제력을 갖고 살기도 하거든요. 사주 구성에 따라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사주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의 사주를 살펴보면 오갑진대운은 화치승용이라 하죠.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 이 저열한 사주에 진토대운이기 때문에 그나마 양부모님 덕으로 평범히 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이 대운 지나고 나서부터로 보여요. 15계묘대운 들고 다행히 그때 이제 세운을 보면 신미 임신 계유년으로 세운이 좀 시원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중학교는 졸업을 하는데, 계유년 이때가 이제 17세거든요. 이제 상업고를 그때 중퇴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8세 갑술년부터 절도, 폭행, 구타 등의 범죄로 소년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해요. 이걸 봤을 때 대운은 그 10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이고, 세운 때 그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계묘대운은 제살대운이에요. 인수가 흉한 역할을 하고 관이 관 역할을 못하는 사주에서 제살은 정말 수옥살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계묘대운 정축년, 그때 1997년 21세 때 성폭행 미수로 수배가 되고, 2001년 이민대운 신사년 부녀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그때 구속되면서 이 같은 죄에 대해서 8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민대운 기축년 출소를 하죠. 09년에. 그리고 그 해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또 그 다음에 경인년 2월에 진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 극악무도한 살인을 그때 저질러요. 식상이 동착되는 해에 문제를 일으켜 원국 사서 형을 충하거나 형을 할 때 잡히는 형태죠. 그 무서웠던 사건은 이민대운의 마지막 해 2010년 2월 24일에 일어났거든요. 경인년, 무인월, 을사일, 부산에서 당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하여 물탱크에 유기한 사건 말이죠. 진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이때 길태 이놈은 도피를 해 2010년 3월 10일 격투 끝에 그것도 검거가 돼요. 구속되고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뻔뻔했던 범죄자인데, 그 당시 김길태 팬카페가 개설되고 회원수 2,000명이 넘었어요. 이걸 보면 또 역시 TV나 유튜브 등으로 사람을 끄는 모습은 병정화 일간이 유리하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건이 사건인지라 네이버 측에서 블라인드 처리하고 카페 운영자 불구속 입건하여 일단락이 됐거든요.
익명의 사람이 또 그 길퇴를 위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선임비를 내주었대요. 혹 친부모였을까요? 하여튼 각설하고 현재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온종주의가 있어가지고 비판의 여지가 적어서 그랬다네요. 이제 돌려차기 범죄자를 살펴볼게요. 범행 당시 31세, 키 171cm, 죄명 강간살인 미수. 돌려차기 남은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을 항상 잘했대요.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보복하려는 기질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사람 관계에 있어 위협적인 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해요. 병호일주 자체를 생각해보면 그의 성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호일주 자체도 발산의 대명사인데 4월 병호예요. 자기 계절에 자기 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발산하려는 기운이 엄청나겠죠. 자제력, 즉 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수생목 목생화로 관이 절제를 못 시키고 오히려 불을 계속 키우는 구조로 돼 있으니 양인의 기질을 더 키우는 격이 돼버린 거죠. 또한 지지신금이 사신합으로 묶여서 금생수의 역할이 어려워져요. 사신합의 격이 좋으며 사법기관의 권력자가 될 것인데 격이 낮고 인수가 비정상적이니 통제력과 사상이 편법적이고 참을성 자체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돌려차기 범죄자는 정미대운, 정혜년, 2007년 16세부터 소년원을 드나들었는데요. 죄명은 폭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미대운은 이사주는 완벽한 사오미 화국을 짜요. 천간, 지지 모두 화국이 돼버리니 하늘에서 내린다는 천사의 운을 그대로 받는 거죠. 이사주는 격도 낮은데 운도 무척 안 좋아요. 특히 인성이 형성될 초기 운이 이렇게 되니 인격 형성이 잘못돼 버린 거죠. 더군다나 화가 귀신인데 화가 센 부산 지역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진 것 같아요. 2007년 정해년 구속, 2009년 1월 출소하여 3월에 재구속됩니다. 그리고 12년 임진년 다시 출소, 또 재구속. 2019년 출소, 그때가 무신대운 기해년이죠. 그때 다시 구속돼요. 그리고 2022년 이민년 3월 출소해서 그 해에 그 돌려차기 사건이 일어나요. 무신대운 마지막 해 2022년 이민년 31세 부산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성폭행한 후 달아난 강간 살인미수 사건이요. 사회충의 구속, 식상운의 출소, 또 구속. 연월에 그 있는 하평을 건드는 해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민년에는 완벽한 인사신 사명을 짜죠. 그리고 일지오화는 이 명식에서 제사를 뜻하는데 일진이 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옥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살은 사주가 격이 낮을 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명리 공부 처음부터 신사를 배우면 해석에 오류가 생기지만 명리의 이해가 마무리된 후에 신사를 공부하면 굉장한 양념이 될 수 있고 또 정확도가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사주의 마무리에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2년 5월 22일은 이민년 을사월 을사일이에요. 귀신인 월추의 동착이 일어난 때죠. 아까 김길태하고 같죠. 피해자분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셨지만 이분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달아났을까요? 돌려차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도망간 걸로 보이시죠? 과거 돌려차기 남이 정신건강 감정서에 성적 욕구에 대한 부분이 이상성욕으로 추정된다라고 이광민 정신 전문의가 이야기했다고 해요. 또한 전 여자친구 역시 학문 성교에 집착하는 이상성욕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길태나 돌려차기나 여성에 대한 이상성욕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 불구덩이 속에서 어떤 여자가 살 수 있고 정상적인 교감을 할 수 있을까요? 돌려차기 남은 32 기유대운이 되면 사유합으로 사신합이 풀어지면서 수가 많아지고 재관이 커져요. 굉장히 좋은 운이죠. 재간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니까요. 그게 교도소에 록이 된 건데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관리해주고 공짜밥을 주는데 이만한 좋은 운이 어디 있나요? 길태와 돌려차기 둘 다 교훈기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둘 다 매우 좋은 운을 앞두고 사건을 일으켜 아주 장기간 교도소에 갔어요. 격이 좋으면 내가 권력자가 되고 아니면 재소자가 되는 거예요. 돌려차기의 관의 형태를 보면 임신으로 사회에서 누구나 알 법한 힘 있는 국가기관에 인연할 수 있는데 그게 교도소가 된 거죠. 길태는 신축대운을 앞두고 구속됐죠. 이렇게 조열한 사주에 수대운은 굉장히 좋은 운인 거죠. 이 조우가 해결이 되니까요. 국가 록을 먹는 사주에서 격이 높으면 고위공무원, 그리고 일반 공무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범죄자가 돼요. 이들은 관과 인이 사주 안에 있긴 있는데 일관과의 관계에서 분리해요. 이 구조 자체가. 격이 낮은 범죄자의 국가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태는 계묘대운 갑술년 1994년 18세부터 절도 혐의로 소년원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죄명은 폭행, 절도 성폭행이며 33년 인생 3분의 1 정도인 11년여를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 하고 돌려차기 남은 정미대운 정해년 16세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해 이 역시 죄명은 폭행, 절도, 강간이며 31년 인생 중에 11년여를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 해요. 거의 똑같죠? 둘 다 운동에 탁월했는데 길태는 중2 이후 체력장 등급 1등급 아니면 특급. 그래서 교사들이 그 당시에 몸이 민첩하고 굉장히 빨랐다고 기억을 했다고 해요.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복싱도 배웠어요. 김길태가. 돌려차기는 경호업체 직원이 아니라 경호업체 직원이라고 나오잖아요. 말만 경호업체 직원이고 용역 깡패예요. 일반 경호원은 범죄 경력 조회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이렇게 범죄 경력이 많은 사람을 써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보면 돌려차기 남도 운동을 잘하고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 있죠. 둘 다 체포 후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형사들을 엄청 예먹였는데 길태는 자신을 취조하는 형사들에게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던가 임려는 조건으로 담배, 짜장면, 백반 등을 시켜달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해요. 돌려차기 남은 피해자는 회복됐고 나는 폭행만 했을 뿐인데 왜 이리 중형을 받냐고 평등하지 않다고 되게 억울해했다는 그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둘 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일말의 희망도 없어 보이죠. 돌려차기 남은 수감 중 특가법 위반, 보복, 협박, 전 여친 협박 등으로 추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가 나왔고 길태는 가끔씩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기질을 보여서 7차례나 규율 위반으로 독방에 수감되고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특별치료시설 진주교도소에 이감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둘 다 교도소 내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관과 인성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귀신인 기운이 많은 지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삶으로써 어떠한 인생이 펼쳐지는지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이들에게 추측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풀이한 통변이니 3주와 같은 영상 주변인이 있다고 놀라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리는 영상이니 편히 봐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만 하시기를 바라요.